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 게이밍3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요 바로 전세대, 그러니까 RTX 20 시리즈랑 GTX 16 시리즈가 같이 병행됐을 때는요 레노버에서 요것보다 한 단계 윗급인 리전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RTX 30 시리즈가 탑재되는 제품들은요 엔비디아가 칩셋 가격을 오지게 받아먹어서 그런 건지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진짜 싼 애들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레노버 본사의 의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전이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뭔가 예전에는 약간 보급형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요 요즘에는 좀 RTX 30 시리즈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는 거의 대장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격부터 고급형 제품의 향기가 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전 세대에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요 게이밍3 같은 제품들이요 이제는 레노버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모델은요 라이젠 세잔 5800H의 RTX 3050 Ti가 탑재된 모델인데요. 요게 좀 제가 찾아보니까 게이밍3의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CPU는 라이젠 5600H랑 5800H 두 종류고요. 외장 그래픽은 RTX 3050, 3050 Ti, 3060까지 세 종류. 그리고 네이밍 뒤에 프로의 유무에 따라서 모니터가 NTSC 45%에 120Hz짜리 모니터냐 sRGB 100%에 165Hz짜리냐 이렇게 갈라지고요. 거기다가 윈도우 탑재 여부, 램 용량에 따라서도 제품이 나눠지니까요. 이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류가 많아진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그런데 유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델이 많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상업적이야 너. 박스는 굉장히 거대한 편입니다. 어댑터는 170W짜리 분리형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 요 네모난 커넥터, 요 커넥터 방식은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의 특징이죠. 이게 원형 커넥터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점인데 단 요거요 규격만 좀 오래 유지해 줍시다. 그 밖에 SSD 등 업그레이드를 할 때 사용할 만한 파츠들이랑 설명서 몇 장, 마지막으로 비닐로 쌓여져 있는 본체가 있고요. 꺼내주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전 세대와 동일한 모습인데 색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세대는 이게 파란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후한 느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색상명은 섀도우 블랙이라고 하는데요. 뭐랄까 약간 굉장히 진한 회색?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과 팜레스트면은 살짝 광택이 느껴지게끔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요. 모니터면과 하부면은 약간 오돌토돌한 질감의 플라스틱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 약간 나 게이밍 노트북이야 이런 식으로 티를 많이 내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아니고요. 좋은 말로는 누구에게나 호불호타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심심한 디자인?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력 장치로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10키 사이즈가 약간 작다라는 거 빼고는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레이아웃과 사이즈이고요. 방향키는 살짝 위치가 좌측으로 빠져있는 편이라서 낯설기는 하실 건데 사이즈 자체는 큼직하니 확실히 게이밍을 위한 제품이라는 티가 납니다. 백라이트는 화이트 색상 2단계로 들어오고요. 타공감은요 슬림5나 슬림3 같은 아이디어 패드 시리즈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키감은 약간 쫀득하게 그리고 구분감이 정확하게 느껴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요 뭐랄까 약간 튕기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확실히 반발력은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늘 아이디어 패드 시리즈 볼 때마다 칭찬을 하던 건데 이거 키캡이요 플랫이 아니고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요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손가락이 편합니다. 단 어쨌거나 키감이라는 건 취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딱딱하고 쫀쫀한 느낌의 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꼭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랙패드는 타건 시 손목 부분에 터치 오작동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위치를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센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위치 굉장히 좋고요. 사이즈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유격 등 마감새랑요 물리적 클릭감은요 썩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슬라이딩 느낌도 좀 뻑뻑한 편이고요. 다만 뭐 제스처 등 인식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마우스를 같이 사용하는 게이밍 노트북 게다가 보급형 라인의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포트는 좌측에 전원 포트, 이더넷 단자, HDMI 2.0 포트, USB 3.2 Gen 1 타입C 포트가 위치해 있고요. 우측에는 LED 인디케이터,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USB 3.2 Gen 1 타입 A 포트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포트 구조상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쪽은 배기를 열어놓더라도 한쪽은 포트 때문이라도 배기가 없는 편인데 얘는 이제 양쪽으로 다 배기를 뚫어놨고요. 덕분에 이제 포트가 앞쪽으로 좀 많이
많이 밀려있는 편이라서 포트 위치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포트를 넣을 수 있는 면적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개수도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자, 내부 구조는요, 전세대 제품에 비해서는 쿨링 솔루션이 확실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뭐랄까, 오히려 전세대 기준으로는 리전 5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디테일도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 요런 랜카드 위에 안테나 뽑힘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카드, 요런 거 이제 전세대 리전 5에서도 안 넣어줬었던 거거든요. 야, 게이밍 3에서 요런 업그레이드, 요런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쿨링 솔루션은 트위트 파이프 2펜이고요. 히트싱크랑 배기구는 후면부 2개구, 그리고 측면부 2개구까지 해서 모두 총 4개의 배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보급형답게 SSD는 SN530, 램은 슬롯 형태로만 2개를 주고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거는 하이닉스 3200 8GB 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공간, 요거는 아까 2.5인치 파츠를 넣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M.2 추가 슬롯이 또 요거 배치가 좀 이상합니다. 요렇게 배치를 해놓으면요, M.2 추가 슬롯이랑 2.5인치 슬롯이 지금 겹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끼워서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2.5인치를 쓰던 아니면 M.2 슬롯을 쓰던 간에 원하는 걸 써라, 이렇게 선택사항을 준 것 같기는 한데, 차라리 저 같으면요, 노트북에서 2.5인치를 별로 안 쓰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2.5인치 슬롯을 갖다 아예 삭제를 하고 여기까지 배터리를 채워가지고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자, 디스플레이는요, sRGB 기준 65%, P3 48% 나오고요. 감마는 2.2, 색온도는 100% 밝기일 때 약 7000K 정도로 거의 표준에 가깝습니다. 밝기는 100%일 때 약 290니트, 명암비는 1100대 1 정도. 색 정확도는 평균 값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튀는 편은 아니긴 한데, 정확히 RGB 삼각형의 꼭지점에 가까운 레드, 그린, 블루의 원색에 가까워지는 색상일수록이요, 어마어마하게 색 정확도가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모델은요, 프로가 아닌 모델, 그러니까 표시된 스펙상 밝기 250니트에 120Hz짜리 모델이거든요. 근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색 커버리지의 범위가 작은 디스플레이는 제 취향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색 커버리지가 좀 떨어져도 가격이 더 저렴한 걸 원하는 소비층이 있긴 한가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안 팔리면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랑 일반 버전을 갖다가 나눠가면서까지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모델을 원하는 니즈가 있고 또 판매가 되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 밖에 베젤은 좌우 8mm, 상단 13mm, 하단 26mm로 솔직히 하단부 베젤은 굉장히 좀 광활한 편이고요. 패널은 논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2개의 마이크와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프라이빗 락 기능을 지원하는 720p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예 닫아버리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캠 품질은 보지 말자 그냥. 얼굴이 왜 이래요? 스피커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스펙시트상에는 2W짜리 2개, 나이믹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제품 전면 쪽 하단에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홀이 뚫려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요거에 대한 사운드 품질을 갖다가 점수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한 10점 만점에 6.5점? 요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제 기준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4종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are so much lighter. Just for a moment there, I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more to life. I thought about it, wrote a couple songs about it. Just for a moment there, I lost myself. Mind if I be real for a minute? It's almost like everything I feel had a limit, and now gone bad. Find reasons to smile and to laugh at whenever it's a bad day. Music is my band-aid.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소리가 바닥을 때리면서 나오는 약간 답답한 느낌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또 않죠? 이게요, 요새 좀 보급형 제품에도 스피커가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듣다가 야 이건 진짜 못 듣겠다, 스피커 쓰레기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한 제품들이 요즘엔 별로 없어졌어요. 아닌가? 내 고막이 저렴해진 건가? 하긴 너무 늙었어. 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 바로 성능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환경은요, 실내에서 에어컨을 26도로 고정해 놓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전원은 당연히 연결한 상태에서 퍼포먼스 모드로 진행을 했고, 그 외에 레노버 벤티지상에서 제공을 하는 GPU 오버클럭은 아예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CPUG 벤치마크 스코어예요. 싱글 588.8포인트, 멀티 5852.4포인트, 시네벤치 R23은 싱글 1430포인트, 멀티 12889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노트북 CPU 성능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아무리 8코어 제품이라고 하지만요, 요즘 게이밍 데스크탑 시장에서 주류 제품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5600X랑 비교를 해도요, 멀티에서는 오히려 1000점 이상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블렌더 렌더링 타임에 있어서도요, 더 정크샷, BMW 렌더링 모두 5600H는 물론 데스크탑 CPU인 5600X에 비해서도 소폭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래픽 14392포인트, 피직스 24428포인트로 측정이 되었고요.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5775포인트, CPU 8826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어요. 전력 패턴과 온도는요, 제가 이거 하다가 식겁했는데, CPU만 갈구는 CPU 테스트에서는요, CPU 패키지 파워 기준으로는 최대 80W 수준, 온도는 무려 90도대 중후반까지로 찍혔고요. 제가 게이밍을 가정을 해서 배틀그라운드 대기실에서 2시간 경과 시점 기준으로 쟀을 때는 GPU 파워는 80에서 85W 수준, CPU 패키지는 20에서 25W 수준으로 센서상 온도는요, CPU, GPU 모두 80도대 초반 수준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물론 게이밍 랩탑이기 때문에요, 게이밍 시점 기준으로 온도를 책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가 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CPU 테스트에서 90도대 후반, 거의 100도에 육박하는 온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식겁하긴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보다 제가 더 놀랐던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표면 온도예요. 자, 이건요, 시네벤치 R23 멀티스코어 테스트를 연속으로 6회, 그러니까 60분간을 돌린 시점의 열화상 카메라 온도이고요. 자, 요거는 배틀그라운드 대기실에서 2시간 경과 시점에 찍은 열화상 카메라 온도의 수치입니다. 야, 이게 뭔가 싶죠, 여러분들? 저도요, 이게 테스트가 잘못된 건 줄 알고 중간에 몇 번 손으로 만졌었거든요. 그런데 제 손에 느껴지는 온도가 이 온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온도 맞아요. 세상의 안에서는 80도에서 90도까지 쩔쩔 끓는데, 키보드 덱 부위의 온도는 세상에 40도를 안 넘습니다. 키보드 덱 중에 가장 뜨거운 부위가 이 방향키의 좌측 부위인데요, 심지어 여기도 뜨겁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따뜻하다 이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게임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좌측키 있잖아요, WASD 같은 애들. 야, 진짜 여기는요, 따뜻하다도 아니에요. 그냥 온기가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야, 여러분들 이거 실화입니까? 아니, 이런 세팅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물론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퍼포먼스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고, 퍼포먼스 기준으로 소음이 최대 52에서 53dB 수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RTX 30 시리즈 게이밍 노트북들이요, 퍼포먼스 기준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의 소음 진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다만 이 제품에 있어서 소음에 있어서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요, 밸런스 모드랑 퍼포먼스 모드 간의 RPM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보통 밸런스 모드는 중간쯤 되고 사일런트 모드가 완전 조용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편인데, 얘는 밸런스 모드가 약간 사일런트 모드에 조금 더 치우쳐진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키보드 덱의 온도가 40도대 중반까지로 측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봐도요, 40dB 초반의 소음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표면 온도가 나온다,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이야, 진짜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가루가 되도록 진짜 게이밍3를 깠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광고라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쁘지가 않습니다. 얼마 벌라고. 자, 다음은 게임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총 13종의 게임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옵션에 따라서 프레임을 가늠하기 쉽게끔 풀옵션과 최저 옵션에서 각각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해상도랑 렌더링 스케일 기준은 풀 HD에 100% 기준으로 전부 맞췄으니까요, 이 기준에서 옵션을 조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겠다, 요거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소리 길었죠? 바로 보시죠.
prepare to die. Welcome to a whole new world. Your planet is now under Midranger's control. Humanity will be exterminated. If you hear this message, do not try to leave. Do not try to fight. Do not try to resist. You will be eliminated. You will be eliminated. 자, 그럼 오늘 내용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대 대비 외관은 요 색깔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기는 했었는데 내부에서는 꽤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둘째, 웬만하면은 프로 모델과 비프로 모델 중에서는 프로 모델을 사자. 셋째, CPU 테스트를 할 때 센서 온도가 사람을 시겁하게 만들었으나 게이밍시 기준으로는 그럭저럭 볼만한 온도였고 진짜 깜놀할 정도로 표면 온도가 좋았기 때문에 요 키보드 그대로 실사용 가능하다. 넷째, 이 노트북 살 거면은 마우스 별도는 필수다. 다섯째, 여러분들도 여기에 5800H를 넣어도 돼? 이런 의문이 드셨을 텐데요. 5800H의 3050ti는 뭔가 꽉 차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RTX 3060에는 5600H가 적당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 밖에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보급형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정도이니까요. 제 영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스피커가 후지다 혹은 뭐 재질감이 좀 싼 티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요, 그냥 비싸더라도 리전을 사자.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지금까지 광고했었던 노트북 중에서 가장 많이 빨아준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